활기찬 도시 상업로가 거대한 짐승의 혈관처럼 얽혀있는 곳에서 한 상인이 번영했다. 그의 하루는 새벽이 오기 전에 시작되었다. 장부를 들여다보고 거래를 성사시키며 물건을 실은 대상들을 감독했다. 오랜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이며 동전을 세고 향신료를 달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부는 꾸준히 늘어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쌓인 금빛 산이 되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후손들이 결코 배고픔이나 부족함을 모르게 하는 것. 모든 거래, 잠 못 드는 밤, 하나하나는 그들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벽돌이었다. 상인의 삶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음미할 틈이 거의 없었다. 밥은 급하게 먹었고 잠은 얕았으며 그의 정신은 늘 다음 거래를 향해 달렸다. 그의 자녀와 손주들은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음에도 그의 따뜻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혈통이 고난 없이 번영할 먼 미래의 비전에 묶여 있었다. 이 비전은 그의 혼란스러운 나날 속에서 등대처럼 그를 이끌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며 그의 계산소에 호박색 빛을 들이울 때 신뢰하는 회계사가 다가왔다. 꼼꼼히 균형 잡힌 장부는 상인이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냈다. 그의 부는 이제 그의 세대 이후 2세대까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안도감을 주었어야 할 이 소식은 오히려 그의 가슴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다. 제3세대는? 제4세대는? 그들도 안전할까? 이 생각은 그를 갉아먹었고 날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상인의 걱정은 집착으로 변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하며 몸과 마음을 한계 너머로 몰아붙였다. 새로운 사업, 더 위험한 거래, 무엇이든 그의 금고를 더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았다. 하지만 그 노력은 대가를 치렀다. 그의 어깨는 굽었고 눈은 빛을 잃었으며 뼛속에는 끊임없는 통증이 자리 잡았다. 의사들이 오가며 약과 휴식을 처방했지만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없었다. 상인의 몸은 그의 마음을 반영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사로잡힌 마음이었다. 그의 상태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그의 안녕을 걱정한 친구가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유명한 현자를 언급했다. 현자는 도시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으로 둘러싸인 소박한 집에서 단순하게 살았다. 절박한 마음의 상인은 이 현자의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증명하는 무거운 금주머니를 챙겨 첫 햇살과 함께 길을 나섰다. 여정은 험난했고 약해진 그의 몸은 매 걸음마다 항의했다. 도착했을 때 현자의 집은 묘사된 대로였다. 화려함의 흔적 없이 소박했다. 현자 자신은 조용한 힘을 내뿜는 인물이었고 그의 눈은 맑게 빛났으며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다. 병을 벗어나고자 애타던 상인은 금 주머니를 내밀며 자신의 고통을 설명했다. 그는 잠 못 드는 밤, 쇠약해진 건강, 그리고 후손들이 언젠가 부족함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현자는 얼굴에 표정 없이 귀 기울였다. 상인이 말을 마치자 현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금을 거절하며 자신의 필요는 이미 충족되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식탁은 결코 비지 않았고 집은 따뜻했으며 삶은 완전했다. 당황한 상인은 현자에게 금을 미래를 위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대비해 보관하라고 간청했다. 현자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삶은 현재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곳에서 매 순간의 기쁨을 찾았으며 지평선 너머의 것에 짓눌리지 않았다. 상인은 멈춰 섰다. 현자의 말이 마른 땅에 스며드는 비처럼 그의 내면에 스며들었다. 처음으로 그는 끊임없는 추구의 허망함을 깨달았다. 안전한 미래를 향한 그의 추구는 현재를 앗아갔다. 그는 부를 쌓았지만 자녀들의 웃음,
함께 나누는 식사의 따뜻함, 해돋이의 아름다움을 소홀히 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묶인 마음의 병임을 깨달았다. 상인은 변모한 모습으로 도시에 돌아왔다. 금주머니는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그 빛은 더 이상 그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아침은 더 이상 계산소로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포석 위의 빛의 무늬를 눈여겨볼 기회였다. 그는 식사 시간에 머물며 맛과 사랑하는 이들의 동행을 음미했다. 일은 계속했지만 더 이상 그를 집어삼키지 않았다. 그는 과제를 위임하고 부담을 나누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며 상인이 아닌 세상의 생동감을 느끼는 인간으로서 시장을 거닐 시간을 찾았다. 한때 연약했던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뼈의 통증이 사라졌고 눈은 빛을 되찾았으며 오랫동안 묻혀있던 웃음이 돌아왔다. 한때 그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멀리 있던 자녀와 손주들은 그의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하며 그들의 꿈을 들으며 어떤 부보다 강한 유대를 엮었다. 상인의 집, 한때 불안한 야망의 장소였던 곳은 따뜻함과 존재의 안식처가 되었다. 세월이 흘렀고 상인의 부는 여전히 막대했지만 더 이상 그의 성공의 척도가 아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고 평범함 속에서 불을 찾았다. 그는 미래가 그 자체로 펼쳐질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역할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사랑과 지혜로 후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그는 희생의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보았다. 매 순간은 그가 풀어보는 법을 배운 선물이었다. 상인의 깨달음은 그를 아는 이들 사이에 조용히 퍼졌다. 그의 기쁨은 등대가 되어 삶이 내일을 확보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춤임을 일깨웠다. 한때 부의 금고로 상상되었던 그의 유산은 그가 만진 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교훈이 되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은 평화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엮으며 어떤 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하는 비결이다.